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 전문가 여운봉 박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하시면은요 다주택자분들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는 분들의 고민이 바로 그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주택을,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을 팔 때 어떻게 하면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요. 주택임대 여러 채를 갖고 있는데, 여러 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나머지 주택을 다 주택임대 사업자로 해버리면, 마지막 남은 그 한 채 있죠. 그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은 양도할 때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꿀팁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가 중과가 되죠. 물론 이제 윤석열 그 대통령 후보가 본인의 공약 내용 중에 하나가 여러 주택을 갖고 있는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를 조금 좀 늦춰주겠다, 뭐 이렇게 이제 공약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장 내가 주택을 팔아야 되는 상황에 놓이신 분들을 오늘 이 강의 꼭 들으셔야 됩니다. 먼저 여러 주택을 갖고 있으면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양도세율을 중과를 하죠. 개념은 뭔가 하면 양도 당시에 주택수가 2개 이상인 사람이요, 조정 대상 지역이라 그러죠. 서울 경기권을 다 포함한 지역이 되겠는데, 물론 이제 광역시도 몇 군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그런 주택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를 중과합니다. 약 한 2배 정도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파는 사람 입장에서, 소유주 입장에서 불리한 게 상당히 있죠. 첫 번째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혜택을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요, 양도세율, 기본적인 양도세율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2개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한 채를 팔 때는 20%를 더 가산해서 양도세율을 때리는 거죠. 3개 주택을 갖고 있는 분이 1개 주택을 팔 때는 무려 기본 양도세율의 30%를 가산을 해서 부과를 합니다. 이게 이제 양도세 중과죠. 자, 그런데 이런 다주택자도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질문을 한번 제가 던져 드릴까요? 2개의 주택을 갖고 있는 분이요, 이런 분은 우리가 다주택자라 얘기하죠. 이분이 1개 주택을 팔 때 양도세가 중과가 된다고 얘기를 했죠. 예. 여기서 여러분이 2주택이면 일시적 2주택이면 어차피 한 채를 비과세 받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일시적 2주택이 제도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일시적 2주택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가 1개 주택을 갖고 있는 분이 추가로 2번째 주택을 사고 나서 산 때로부터 1년에서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파는 경우에 우리가 일시적 2주택이라고 하고, 그런 경우에는 종전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비과세해 주는 제도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제도가 아니고요, 2개나 3개의 어떤 주택들을 오랫동안 함께 보유하다가 이제 파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2주택을 오랫동안 보유하다가 이제 한 채를 팔 때는 방법 하나가 있어요. 비과세 받는 방법이. 그게 바로 주택임대 사업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2개 주택 중에서 팔지 않고 내가 한 채를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해 놓고, 나머지 한 채를 처분하면 여기에 대해서 양도 차익에 대해서 전액 비과세를 해 주겠다는 거죠. 물론 이제 12억까지만 비과세입니다. 거래 가격이 12억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세금을 내게 되는데, 자, 이렇게 아무튼 2개 주택을 갖고 있는 분이 하나를 팔려고 할 때 나머지 하나를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만 해 놓으면 한 채에 대해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이 주의할 거는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할 수 있는 주택의 종류가요, 아파트는 불가능합니다. 작년부터 이제 불가능하게 됐죠. 그래서 나머지 다세대, 다가구, 또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든가 또 도시형 생활주택, 뭐 도생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이런 주택들을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럴 경우에 여러분께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 가능한 주택은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취득 시기라든가, 예? 또 조정 대상 지역에 포함된 주택인지 아닌지 뭐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상관없이요.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다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주택들을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하시면 거주주택은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비과세를 받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요. 그 조건 꼭 기억하셔야 되죠. 먼저 여러분이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할 주택의 가액이요. 수도권은 기준가로 6억 원 이하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기준가로 6억 원 초과를 하면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할 수가 없어요. 지방인 경우에는 3억 기준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이제 2개 주택을 갖고 있는 예를 제가 설명드려서 1개 주택을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내가 거주용 주택을 팔 때 이제 비과세를 받기 위한 건데요. 이때 양도 당시에 이 거주용 주택은 2년 거주 요건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뭐 조정이든 비조정 지역이든 상관없이 2년 거주는 필수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이 되는 이런 2년 거주는요. 조정 대상 지역 내에 하나에서 적용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임대용 주택에 대한 가액이 기준가로 수도권 지역에서는 6억 원 이하여야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2개 주택을 갖고 있는 분이 1개 주택을 주택임대사업자를 통해서 거주주택을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이 등록하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주택의 가액이 6억 원 이하야 된다라는 점. 지방은 3억입니다. 두 번째, 이런 거주용 주택 있죠? 내가 팔려고 하는 주택은 양도 당시에 2년 거주 요건이 반드시 필수입니다. 이것은 조정지역이든 또 비조정지역이든 상관없이 2년 거주입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이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 기억나시죠? 1개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의 비과세 요건인 2년 거주는요. 조정 대상 내에 있는 주택에 한해서 적용이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비조정 지역에 있는 거는 이제 거주가 아니라 2년 보유만 하면 된다는 거였었죠. 근데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해서 거주주택을 비과세 받을 때는요. 반드시 거주용 주택은 뭐라고요? 2년 보유가 아니라 2년 거주 요건이 있어야 된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직접 살은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거주용 주택은요. 내가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주택 있죠. 그거를 임대 중에 팔아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임대하고 있는 주택을 먼저 파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먼저 팔고 나중에 거주주택만 남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때는 임대주택을 팔고 나서 2년을 지나서 2년 동안 보유를 추가로 하고 나서 양도해야 비과세를 받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2개 주택이 있는데 거주주택을 파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임대주택을 먼저 팔면 안 됩니다. 안 되고요. 임대주택을 그대로 보유한 상태에서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팔아야 비과세입니다. 근데 살다 보면 내가 임대 등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이때는 어쩔 수 없이 팔고 나서 임대 등록된 주택을 먼저 팔고 나서 2년이 지난 후에 거주주택을 팔아야 비과세가 된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이런 비과세 혜택은 과연 횟수 제한이 없는지를 많이 물어보세요. 평생 이래만 적용이 된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많이 혼동이 많았을 텐데, 오늘 이것을 제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거주주택을 비과세 받는 거는 평생 한 번만 적용이 된다라는 점이 이제 단점인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평생 제한 없이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거는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때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얘기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하지 않고 우리가 일시적 2주택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내가 1개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내가 이사 가기 위해서 사는 경우가 있겠죠. 그걸 사고 나서
종전주택, 기존 살고 있는 주택을 1년에서 3년 안에 양도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기존의 종전주택에 대한 양도 차익을 비과세 받는 겁니다. 이거는 평생에 제한 없이 계속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차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정리해 말씀드리면 주택 비과세 특례의 차이점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왼쪽에 있는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와 오른쪽에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를 이제 혼동이 돼서 그런 건데요. 공통점은 일단 두 개 다 모두 다 뭡니까? 비과세가 된다는 거죠. 거주주택에 대해서. 임대사업자를 통한 이제 거주주택 비과세는요, 차이가 뭔가 하면 중복 보유 기간에 관계 없다라는 겁니다. 이때는 이제 임대주택과 임대 등록한 주택하고 거주주택의 요건만 충족하면은요,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중복 보유 기간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일시적 2주택은 중복 보유 기간이 산정이 됩니다. 이게 이제 1년에서 3년 안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주택을 내가 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새로운 주택을 샀을 때 이 산 때로부터 몇 년입니까? 우리가 1년에서 3년이죠. 그 안에 종전주택을 팔아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어떤 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어떤 그런 상황, 그거를 우리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제도로 그리죠.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는 이제 그런 기간에 상관없어요. 내가 뭐 2개 주택, 3개 주택을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다가 내가 이제 거주주택을 비과세 받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뭐 다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다주택자가 주택을 2채, 또 3채, 4채를 갖고 있는 분들이 어떤 주택을 팔기 위해서, 특히 뭐 거주주택 파는 경우죠. 양도 차익이 또 많고, 이거를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들을 팔지 않고 그냥 주택임대 사업자로 모두 등록만 해놓으면 거주주택은 언제든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러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어디서 하느냐? 뭐 세무서에 가야 된다, 뭐 지자체에 가야 된다, 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한 군데만 가시면 돼요. 그게 이제 여러분 집주인의 임대인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 주택가에 가시면 돼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청이 되겠는데요. 각 구청의 주택가에 찾아가셔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러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등록을 하실 때 세무서 등록을 대행을 해줘요. 세무서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록이라고 따로 있는데 이것도 원래는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편리하게 구청에 가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실 때 그 신청서 안에 체크하는 게 있어요. 세무서 신고 체크만 딱 해주시면요, 세무서 등록도 대행이 됩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뭐 기한 제한 없이 언제든지 여러분 등록하시면 돼요. 뭐 기존에 있는 주택을 또 등록하셔도 되고요. 또 새로 분양받은 주택을 또 등록하셔도 되고요. 기한 제한 없이 언제든지 등록이 가능하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셨어요. 이때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임대주택의 어떤 관련된 요건들이 또 충족이 돼야 되겠죠. 첫 번째는 이제 자동 말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주택임대사업자가 10년 아닙니까? 의무 임대 기간이 10년인데요. 이 10년 동안에 임대료를 5%를 지키셔야 됩니다. 상한을 지켜야 되는 게 의무죠. 그리고 나서 혹시 자동 말소 후에 10년이 지난 거죠. 임대가 의무 기간을 다 마쳤어요. 그때는 여러분이 임대료를 5% 이상 올려도 됩니다. 시세에 맞춰서. 그럴 경우에는 기존 종전주택을 내가 비과세를 못 받는 거 아니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 임대 기간이 만료 후에도 내가 의무 기간을 다 채웠으니까 기존 주택, 거주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또 장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무 임대 기간 중에 공실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공실이. 그러면 이제 이게 뭐 10년을 내가 의무 임대를 해야 되는데, 뭐 2년 동안 공실이 되거나 1년이 공실이 되면, 비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렇게 말씀들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그 공실 기간이 2년 이내인 경우에는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2년 이내인 경우에는 그것도 역시 계속 임대한 것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다는 것 한 가지 더 알고 계시면 좋아요. 이 공실에 대한 그 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는가 하면,
기존에 살고 있던 세입자가 퇴거를 하죠. 그럼 그 퇴거한 날짜로부터 다음번 임차인이 세입자가 들어오는 날까지 기간을 얘기해요. 그 차이가 2년 이내라면 전체의 어떤 의무 임대 기간이 포함된다라는 것.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다주택자가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받는 방법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